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다짐 아닌 다짐을 한 게 있는데요. 최대한 다양한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진보 좌파적인 생각도 받아들이고, 나랑 생각이 다른 것도 막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다짐을 하는데,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의외로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지는 않아요. 일상생활 할 때는.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다는 등 문재인은 어떻다는 등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듣고나 있지. 딴 얘기 하더라도 다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듣고나 있지. 그걸 제가 막 반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부류 같은 경우는 내가 대화조차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일단 깨문이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그 깨문이들과 사실 그 깨문이들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집단 이성이 마비가 된 최초이자 최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한 인간들이 나타났죠. 개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표현력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더라도 깨문이들과 개딸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상종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대화 자체를 듣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화 자체를 시도도 안 해버리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 개딸들의 폐악질을 보고 있으니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 주변에 개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상을 보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앞만 보더라도 그분이랑 이 개딸들이 같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제가 그분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조차도 좀 고통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화영 씨에 대한 논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영 씨에 대해 가지고 아내가 됐거나 민주당 지도부가 됐거나 온갖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화영 씨를 회유하려고 했고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바꾸려고 했지만 이화영 씨가 진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끝까지 지키겠다. 내 변호사를 그대로 가겠다. 나 교체 안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개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화영 아내도 그랬다. 끝없는 협박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진짜 허위 진술 강요한 개검들 모두 다 탄핵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검찰은 악마, 이재명은 천사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자신들의 그 일상부터 시작해서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검찰을 그냥 일방적으로 악마로 전제를 해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원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더 살기는 편하니까. 그래서 이화영 씨와 관련된 거, 아내와 관련된 것도 싹 다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재명 하면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자기에 대한 범죄 혐의 와 연관돼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나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재명의 그거는 소름이 끼친다. 이재명이 진짜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개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찰 때문에 검사들의 어떤 조사 때문에 이렇게 4명이나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지금 깨문이들과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그냥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고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놓으면 정치를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상이 너무 불행하겠죠. 사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일상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뭐가 더 편한 길이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서 이재명한테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저 지도자가 나의 삶을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자기를 놓아버리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노하고 반박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치료를 해줘야 되는 대상인 거죠. 이번에 그런 모습이 이 노사연 씨를 상대로 해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노사연 씨가 연예인 중에는 처음으로 마지막이었죠, 그쵸?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저렇게 조문을 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개딸들이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사연 씨에 대해서 제정신이냐, 정신이 나갔냐라고 비판한다면은, 진짜로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누가 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이재명이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싹 다 가가지고 저렇게 조의를 표했는데 그리고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쵸? 자기 그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 사퇴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유서까지도 남기고 그렇게 이제 떠나갔었을 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득바득 진짜 그렇게 유가족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조문했던 인간이 그게 이재명 아닙니까? 사람의 어떤 아픔과 슬픔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이조차도 양심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인간의 탈은 쓰고 있으니까 그 탈만큼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친을 조문한 것인데 노사연 씨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하는 거는 진짜 개딸들은 이재명이 쓰고 있는 그 탈만큼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밖에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뭐 지금 노사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미란 선수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뇌까지 챙기면 살기는 어렵다.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 하나 임명직 공무원 커리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장면의 행보를 지켜보자. 부역자는 부역자일 뿐.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이제 그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과거 바로 그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미란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박태양, 김연아, 이용대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호감도가 높았던 사람,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장미란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장미란 선수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체부 차관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지금까지의 그 운동했던 선수들보다도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 능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장미란 선수 아닙니까? 관련된 이제 그 공부도 하셨고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임명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도 이 지금 개딸들 중에도 대부분이 장미란 선수를 과거에는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됐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장미란 선수의 모든 인생을 부정하고 자기조차도 장미란 선수를 존경했던 그 모든 존경심조차도 부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것이겠죠. 장미란 선수뿐만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버려버릴 사람들이 개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과 김혜경을 갖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쓰도 이런 말쓰가 없습니다. 장미란 선수뿐만이 아니었죠. 최근엔 또 김훈 작가,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김훈 작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수적인 어떤 작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훈 작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썼던 그리고 기고했던 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기고문을 남기셨죠. 이때도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고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자가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특별 기고를 남길 정도로 항상 김훈 작가 같은 경우는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 경향신문 그 편집장 맡았던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김훈 작가 본인 스스로도 세상에 어떤 그늘져 있는 사람들, 약간 좀 소외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대변해 왔던 게 김훈 작가인데 그 김훈 작가가 이번에 어떤 글을 썼습니까? 다음과 같은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저 내용이 뭐 서희초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주목하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지금은 그냥 학부모한테 민원 상담소 같은 역할로 전락이 되어 있고 애들 또한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뭐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그냥 밟고 그냥 뛰어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더 깊은 내면에는 부모가 자기 자식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김훈 작가가 다음 같은 말을 덧붙여놨습니다. 아마도 내 새끼 지상주의를 가장 권력적으로 완성해서 영세불망의 지위에 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일 터인데 그는 아직도 자신의 소행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절망과 슬픔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요 얘기를 했다고 개딸들한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그냥 뭐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것이고 무슨 뭐 다시는 책을 사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비극이라고 봅니다. 조국을
조국을 지지했던 그 깨문이들, 그리고 이재몽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이 뭡니까? 개딸들. 이 두 가지 어떤 집단은 지금 이게 1년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없어졌으면 그냥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을 텐데 거의 지금 한 7년, 8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문이 현상부터 시작해서 개딸 현상까지.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쾌차를 위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신 이상자들의 폐악질을 두고 만 볼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